교과서 43쪽 결과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볼게요. 1번. 발효관의 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효모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자, 얘들아, 발효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포호흡을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으로 궁금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세포호흡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소호흡하고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 산소호흡. 우리가 세포호흡하면은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산소호흡이에요. 그런데 세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즉 무산소인 환경에서도 세포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산소호흡이에요. 자, 산소호흡하고 무산소호흡의 공통점을 알려줄게요. 먼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에너지원이란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겠죠. 두 번째, 포도당이 어쨌든 분해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자, 세 번째, 포도당인 에너지원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ATP가 생성된다. 이게 공통점이야.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요. 무산소 호흡이기 때문에 일단 뭐예요? 산소가 필요한가 안 한가가 차이점이야. 산소 호흡이 산소가 필요하고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산소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긴 하는데 무산소 호흡일 때 그 양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데 산소 호흡이 잘못 썼네요. 산소 호흡일 때 발생량하고 무산소 호흡일 때 발생량하고 비교했을 때 무산소 호흡일 때가 더 적다. 그 다음에 ATP 생성량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호흡일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더 많은 ATP가 저장이 되는데 무산소 호흡일 때 ATP가 생성이 되지만 더 적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찰한 효모는 무산소 호흡을 한다. 즉 무산소 호흡 발효가 무산소 호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찰한 건 효모의 세포 호흡인데 그 중에서도 무산소 호흡인 발효 과정을 살펴본 거야. 우리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산소 호흡일 때보다 적지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 발효도 세포 호흡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관 A와 B, C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A와 B에서 둘 다 발효가 일어난 거예요. 발효가 일어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고? 세포호흡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까닭은 뭐냐면 효모가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이 세포호흡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세포호흡 중에서 발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넘어갈게. 자, 1번 볼게요. 정리해 1번. 용액의 종류에 따라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른 까닭을 발표해보자 했어요. 자, A 발효관에서도 발효가 일어났고 B 발효관에서도 발효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A에서는 1% 포도당이 이용됐고 B에서는 음료수가 이용됐고 C에서는 증류수가 이용이 됐다. 이산화탄소가 A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 왜 그럴까? 이 이유는 뭐냐면요. 포도당이 많을수록, 즉 포도당인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많을수록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사용한 이 영상 속에 사용된 음료수는 기체 발생량이 더 적었기 때문에 1%보다 더 적은 포도당을 가지고 있는 음료수였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 만약에 엄청 단 음료수를 구해서 내가 이 실험에 사용했어. 그러면 1% 포도당일 때보다 더 많은 기체를 발생했을 거예요. 왜?
엄청 달다는 거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더 많은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이 되겠지. 자, 그러면 증류수를 넣어준 시발효관에서 왜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죠. 즉 산소는 없이 세포호흡을 해도 에너지원 없이 세포호흡을 할 수가 없어. 에너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세포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못했던 거죠. 이번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자,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KOH 수용액을 첨가해 본다. KOH는 수산화칼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첨가해 본다. 그러면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이산화탄소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맹간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실험을 요약을 해보자면, 자, 원래 우리가 액체를 이렇게 꽉 채웠었어.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효모가 세포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겠지? 그러면 기체가 발생해서 요 부위 있죠? 요 부위에 기체가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위에 기체가 차서 수면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인 여기 모인 기체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나 산소야, 나 이산화탄소야 이렇게 이름 써붙이고 있지 않잖아요. 아이고, 왜 이러니? 그럼 여기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기체가 모였는데 스포이드로요. 여기 있는 용액을 조금 뽑아요. 용액을 뽑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그만큼 여기다 첨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필기 들어갈게요.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성질 중에 중요한 점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여기다 첨가했어요. 만약에 여기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면 이것을 KOH 수용액이 흡수하겠죠. 만약에 여기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면 흡수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기체를 흡수했다. 그럼 여기 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체가 흡수되니까 수면이 올라간 걸 보고 여기 안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첨가를 했는데 수면이 그대로야. 아무 기체도 흡수되지 못해. 그러면 여기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인 게 너무 명백하죠? 자, 그럼 결과가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점점 이산화탄소인 이 기체를 흡수해서 수면이 이렇게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교과서 페이지 15쪽 오른쪽을 봅니다. 이런 파트가 나와 있을 거야. 화성생명체 탐사.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2016년 화성 탐사선 엑소마스가 발사되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 대기권에 생명체의 물질 대사 결과로 만들어진 기체 성분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자, 화성이 있잖아.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행성 중에 가장 지구에 가까운 행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진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 과학자들이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체가 가지는 특징 7가지 중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 뭐라고? 물질대사를 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이 과학자들도 만약에 화성 토양에 물질대사를 했던 흔적이 있으면, 물질대사를 하고 있는 흔적이 있으면, 그런 결과가 관찰이 된다면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한번 세워본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성 토양을 퍼가지고 물질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을 한번 해본 거야. 자, 물질대사 우리가 배웠던 거 2가지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세포호흡이랑 광합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화성 토양에 세포호흡을 하는 결과가 있는지, 광합성을 하는 게 관찰이 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물질 대사를 하면 생명체가 있는 것이라고 결과를 내리고 싶었던 거야. 자, 이게 세포호흡 시기였어요. 다시 계속 말한다.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물이 나온다. 그리고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반응이 세포호흡이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지울게. 이 화살표는 여기다가 쓰고 이게 이 반응이 세포호흡. 세포호흡. 자, 그리고 광합성. 광합성은 정확히 이 반대 방향이랬죠. 광합성을 말로 빠르게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뭘 합성해요?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시킨다.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실험 1번 볼게요. 만약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이 방사성 기체 무슨 기체야? 이산화탄소죠. 14로 표지된 방사성 기체를 넣어줘요. 14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빛 에너지를 여기다 쬐어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광합성을 하는 애가 있으면 뭐가 발생할 거야? 뭐가 합성돼? 포도당이 합성됐겠지. 특히 14 표지된 이 탄소가 포함된 포도당이 있겠죠. 자, 다시 14 CO2를 넣어주면 14 표지된 포도당, 이 탄소가 포함된 포도당이 합성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포도당이 만들어졌을까요? 방사능 검출 안 됐습니다. 이 토양에 포도당이 만들어진 거를 다시 가열해가지고 방사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 얘긴 뭐야? 14 표지된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합성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이 토양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없구나. 다른 말로 이 토양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험 2번 볼게요. 자, 이번엔 세포호흡이다. 만약에 이 토양에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반대로 14 표지된 영양소인 포도당을 넣어준 거예요. 자, 14 표지된 영양소가 분해돼서 14 표지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4 표지된 이산화탄소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야? 14 표지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서 이화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도 없는 거네, 여기에. 그치? 자, 실험 3번은요. 만약에 호흡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흡수하고 호흡에 필요한 공기 뭐야?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그 결과 생성된 기체가 방출되므로 이 방출되는 기체는 뭐야? 이산화탄소겠지. 용기 속 공기 조성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처음에 산소가 50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50 있었다고 해보자.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세포호흡을 하는 생물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예를 들어 30으로 줄어들 거고 이산화탄소는 예를 들어 70으로 늘어나겠지. 산소는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게 세포호흡이잖아. 그런데 이 기체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화가 없었어요. 기체 조성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 1번과 2번과 3번의 결론 뭐예요? 화성에는 광합성이나 호흡을 하는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결과였죠. 그래서 이 가설은 폐지됐습니다.